안녕하셔요. 왕따쌤이에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통계 파트 나가고 계세요. 이제 통계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름하여 아주 이상한 말이 하나가 나왔어요. 일단 자료의 해석이긴 한데, 아니, 다 좋다 이거야. 자료의 해석인데 왜 희한한 이런 말이 나와요? 참 길기도 하여라. 여기에서 핵심어가 바로 얘예요. 분포표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어요. 도수 분포표. 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표잖아요. 상대도수 분포표는 뭐게요? 그렇지. 상대도수가 나와져 있는 분포표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이게 사실상 어떠한 계급이 나올 거고요. 그 계급들의 상대도수가 있을 거야.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상대도수가 나타난 표, 이걸 우리가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불러요.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상대도수가 뭔지를 알아야죠. 말 그대로 여기서 뭔가의 상대에서 나타나는 도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에 상대한 거냐면 기준이 뭐냐면 도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그 계급의 도수를 우리가 상대에서 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게 공식으로 바로 쓸 수 있어요. 도수의 총합이요. 제가 그랬죠? 도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그거의 상대에서 그 계급의 도수가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럼 도수의 총합분에 여기 위에 뭐 들어가면 될까? 그 계급의 도수요. 그러면 각각의 계급들에 해당되는 상대도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요. 사실은 이 공식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만 얘 때문에 신나게 돌리는 거지 한 2개가 더 나와요. 일단 먼저 그 계급의 도수. 문제자가 얘랑 얘를 알려주고 계급의 실제 도수를 구하래요. 그럼 나 얘네들 신나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돼요. 양변에 얘만 곱해주면 끝나겠네요. 결국 뭐에다가 상대도수에다가 도수의 총합 곱해주면 돼. 자, 이번에는 도수의 총합이 얼마냐? 이걸 물어볼 거란 말이죠. 상대도수랑 그 계급의 도수를 알려주고 도수의 총합이 얼마일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도 등식의 성질로 싹 다 돌리면 상대도수분의 그 계급의 실제 도수요. 이거 해주시면 도수의 총합 나와요. 이거 3개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어. 아예 외워놓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죠. 예, 요거 3개는 무조건 다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고3 때까지. 하나 여기서 제가 참고로 조금 써드린다면 우리가 앞쪽에 도수 분포표에서도 백분율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쪽 상대 도수 분포표에서도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단위는 퍼센트겠죠?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백분율의 공식이 뭔데? 전체분의 부분이잖아. 얘가 전체분의 부분 아니에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부분 도수.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거에다가 백분율을 구하려면 100 곱하셔야 되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100만 하면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도수 분포표에서도 백분율을 물어봐요. 그럼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상대도수가 나와져 있으면 거기다 그냥 100만 곱하시면 돼. 자, 요게 나오게 되시면 상대도수라는 게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상대도수라는 아이의 특징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 반드시 알고 있기를.
일단 먼저요. 그 상대도수 분포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상대도수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급의 도수가 있었고 총합은 그대로야. 근데 그 옆에다가 상대도수를 계산을 해야 돼.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총합분의 요 계급의 도수, 총합분의 요 계급의 도수.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총합이 그대로잖아요. 그럼 그 계급의 실제 도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상대 도수도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죠. 아니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은 어떤 계급은 여기 계급보다는 훨씬 더 도수가 작아. 그럼 상대 도수 값은 어떻게 나올까? 작게 나오겠죠. 이걸 무슨 관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요? 정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상대도수라는 건 각 계급의 도수라는 아이랑 무슨 관계다? 정비례 관계다. 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게 사실상 이 정비례라는 게 별로 안 중요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시험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설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료가 한 2개 이상이 나오는 거야. 그 중에 이제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2개라고 쳐볼게요. 자료가 2개인데 자료가 2개기는 한데 얘네가 총합이 달라. 도수의 총합이 다른 자료 2개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계급은 똑같아요. 근데 도수의 총합이 밑에가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뭔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도수의 총합이 다르니까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죠. 그럴 때 상대 도수로다가 비교를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 도수라는 게 사실상 어떠한 그 뭐랄까 수치라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꼭 필요한 아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료가 2개 있을 때, 도수의 총합이 다른 어떤 자료가 2개 있을 때 그때의 비교하기가 가장 편리한 게 바로 상대도수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자료든지 간에 상대도수의 총합. 이게 무조건 1이야. 왜? 상대도수의 공식이 뭐였죠? 맞아. 전체분의 그 계급의 도수야. 그런데 상대도수의 총합이래. 이 계급에서의 상대도수, 여기 계급에서의 상대도수, 여기 계급에서의 상대도수. 이거 다 더하면 전체분의 전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나와요. 다 중요해요. 3개 다. 반드시 이 상대도수의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나와라. 아이고 겹쳤네. 실제로 이 상대도수 아이들이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조금 하고 계셔야 돼요. 잘 풀어줘야 되고 연습도 잘 되셔야 돼요. 이 시원일에 반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도수 분포표래요. A부터 E까지의 값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저 문제 하나만 낼게요. 단번에 알 수 있는 놈이 있어요. 누구세요? E요. 상대도수의 총합이거든요. 얼마? 그렇죠. 얘 1이에요. 이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자, 이제 세분화돼서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도수의 총합이 안 나왔거든요. 요거 보고 혹시 도수의 총합 구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얘 공식이 뭐였더라? 상대도수분의 그 계급의 실제 도수요. 상대도수가 얼만데 0.08이죠. 이거 분의 2를 하게 되면 전체 도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100씩 곱합시다. 그래서 얘네들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공두개 붙이죠 뭐. 그럼 8로 바로 약분되지 않아요? 네. 8, 2, 16, 8, 5, 40. 결국 25 나와요. 얘가 나오셔야 그 다음부터 움직일 수가 있어. 자, A부터 갑니다. A 어떻게 가요? 실제 도수 구하는 건데
그렇죠. 얘에다가 얘만 곱하시면 끝나. 도수의 총합에다가 뭘 곱해요? 상대 도수 곱하시면 끝난다고요. 계산해 보시면 이거 얼마 나와요? 4 나와요. 옳으네요? 네, 옳은 거네요. 다음 저 C부터 갈까요? C? 좋아. 자, C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25분의 9 해주셔야 돼요. 전체분의 부분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딱딱 해주는 거죠. 이걸 소수로 나타낼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4 해주시면 바로 끝나잖아요. 100분의 36 나오죠? 0.362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C. 옳으네요. B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얘랑 얘랑 곱하셔야죠. 0.24군요. 얘랑 얘랑 곱하셔야 B가 나와요. 그쵸? 이 계산해보면 6 나옵니다. B 6 맞네요. 뭐야. 정답은 4번인가 봐. 왜? 계산해보자고. 일단 요거 2개 하시면 요거 2개. 그럼 0.6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 2개 하시면 0.24가 나오고요. 2개 하시니까 0.84가 나와요. 1에서 빼주셔야죠. 그럼 D 얼마 나오세요? 0.84니까 0.16이 나오셔야 돼. D가. 틀렸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한 문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더 가볼게요. 나와라! 이 문제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아이예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 A, B가 있대요.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얘네의 계급을 다 갖게 했대. 여기 앞이 이제 계급인 거죠. 그래서 계급으로 신나게 막 나눠지는 걸 이걸 이제 갖게 한 거야. 네, 신나게. 도수 분포표로 정리를 했는데 두 자료 A, B의 도수의 총합의 비. 어쩌고 가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총합이 나와요. 합계. 그래, 합계라고 씁시다. 도수분포표에서도 맨날 그렇게 나왔으니까 합계라고 씁시다. 얘가요. 명수를 안 가르쳐줘요. B만 나왔어요. 뭐요? 4대 3이래요. 그러면 진짜 4명하고 3명일 수도 있고요. 40명이랑 30명일 수도 있고요. 400명이랑 300명일 수도 있어요. 그쵸? 계속할게요. 어떤 계급이 있었대요. 특별한 계급이에요. 이 계급의 상대도수의 비가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가정을 할게요. 상대도수의 비가 1대 2더래. 같은 동그라미 계열, 여기는 같은 세모 계열. 그럼 되게 웃기는 게요. 상대도수의 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나 잘 모르겠는데 0.1이면 여긴 0.2가 될 거고요. 얘가 만약에 0.01이라고 한다면 얘는 0.02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다. 잘 모르겠어.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계급의 실제 도수의 비. 에? 아니 명수도 안 가르쳐주고서 나한테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자, 그래 맞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 명수 모르니까 구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어. 여기가 4대 3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얘가 4명이고 얘가 3명. 여기가 40명이고 여기가 30명. 400명이고 300명. 이런 애들 전부 다 4대 3이에요.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명수는 얼마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여기다가 A를 곱했으면 얘한테다가도 반드시 A를 곱해줘야지만 4대 3이 성립이 돼. 그렇지 않겠어요? 한 놈한테는 100 곱해주고 한 놈한테는 10 곱해주면 그게 어떻게 4대 3이 성립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곱해줘야 돼. 따라서 문자를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A의 총합은 4A명으로 보는 거야. B라는 아이의 총합은 3A명으로 봐. 똑같은 원리로다가 얘가 1대 1이에요. 여기에다가 누군가를 곱했으면 B라고 갈게요. 여기다가도 반드시
그 B라는 아이를 곱해줘야지만 1대2가 성립이 돼요. 누구한테는 0.1을 곱하고 누구한테는 0.01을 곱하게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계급의 상대도수를 A의 상대도수는 그냥 1B로 보고요. B의 상대도수는 2B로 보는 거야. 좋아, 이제. 각각의 도수의 비를 원한대요. 저기요. 그 계급의 실제 도수 어떻게 구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도수가? 그렇죠. 상대 도수에다가 도수 총합. 자리가 없어. 이것까지 곱하시는 거예요. 그쵸? 갑시다. 일단 A부터 한번 가볼게요. 상대 도수가 얼마라고요? A의 상대 도수? 4 아니에요. 4A죠.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요. 네. 잠깐만. 상대 도수를 내가 먼저 써야 되는데 내가 도수의 총합을 먼저 썼네. 상관없는데 이거랑 일치하게 가야죠. 상대 도수가 얼마라고요? 1B요. 도수의 총합이 얼마라고요? 4A요. 결국 얘는 얼마? 4AB가 그 계급의 실제 도수예요. B 갈래. B의 상대 도수요. B 자료의 상대 도수 얼마? 2B요. 곱하기 도수의 총합 얼마라고요? 3A요. 얼마요 그러면? 6AB 나옵니다. 선생님 문자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함부로 문자 붙여도 돼요? 자, A와 B의 이 계급의 도수의 B래요. A와 B의 그 계급의 진짜 도수의 B야. 그럼 몇 대 몇? 4AB 대 6AB가 나오는 거죠. 우리 이거 간단한 B로 나타내려면 아니 똑같이 나눠지는 거 있으면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A 나누고 B 나누고 아직 안 끝났어요. 2로도 나눠지죠? 2, 여긴 3, 결국 몇 대 몇? 2 대 3이 정답이 됩니다. 몇 번이에요?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죠. 이런 문제예요. 되게 멋있죠? 이 문제 생각보다 학교 시험 문제로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반드시 다시 한번 꼭 풀어봐 주셔야 돼. 이번에는 뭐냐면 이 상대도수 분포표를 우리가 안다 이거야. 그럼 이 아이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그래프를 그리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상대도수를 가지고 그 분포표를 먼저 만들어. 그러면 상대도수 분포표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먼저 필요해. 이걸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갈게요. 상대도수 분포표를 먼저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우리가 근데 분명히 앞쪽에서 맞아 하셨어. 뭐 히스토그램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뭐 도수 분포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릴 수가 있어요. 히스토그램 모양으로도 그릴 수 있고요.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으로도 그리면 돼. 이거던 전부 다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가 돼요. 근데 우리 알고는 계시잖아요. 히스토그램을 먼저 그린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이 나오셔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둘을 연결을 안 시킬래야 연결을 안 시킬래야 안 시킬 수가 없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죠. 국어 선생님한테 혼나겠네요, 저.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상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앞쪽에서 히스토그램이랑 도수분포 다각형을 다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릴 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이제 계급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가 원래는 도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대도수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급이 똑같고요. 여기는 상대도수에 관련된 아이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이 막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도순포다각형 모양으로 가려면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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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거 찍고 뒤에 거 찍고 해갖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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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거는 그리려놓지 마세요. 안 그려도 돼요. 네,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개념 노트에다가는 안 그리셔도 되고요. 뭐 이제 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그리셔도 되고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게 있어. 이게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일 때 말이야. 그 가로축하고 이 그래프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기억나세요? 여기는 써놔야 돼. 상대도수 이 분포의 그래프가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야. 이때 내가 뭘 구할 거냐면 가로축하고 같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우리 이거 구하실 때요. 어떻게 가셔야 돼요? 그렇죠. 얘 자체가요. 얘랑 얘랑 합동이고 얘랑 얘랑 합동이고 얘랑 얘랑 합동이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거 히스토그램 모양에서요.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이에요. 맞죠? 대신에 그게 히스토그램이 누구에 관련된 히스토그램이야? 그래, 상대도수에 관련된 히스토그램이야. 저 그래서 about 이렇게 쓸게요. 상대도수요. 이거에 관련된 아이예요. 그 히스토그램 모양에서의 직사각형 저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쓸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은 직사각형이라고 정확하게 써주셔요.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요. 이게 바로 가로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거를 우리 이렇게 구했었다? 직사각형 넓이의 합?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계급의 크기에다가 곱하죠. 누구를요? 얘 다 더하면 만약에 상대도수가 아니라 다 더하면 그냥 도수였어. 도수를 나타낸 그런 그래프였어. 히스토그램이었어. 그럼 얘 다 더하면 뭐죠? 도수의 총합이요. 근데 얘는 상대도수 그래프야. 그러니까 뭐가 붙어야 돼? 그렇죠. 이게 붙어야죠. 그럼 그 얘기인 즉슨 계급의 크기에다가 상대도수 총합이 얼마였더라? 기가 막혀서. 이거라고요. 그럼 곱해버리시면 뭐 나오세요? 맞아요. 계급의 크기만 나와요. 이거 생각보다 구하라는 문제 되게 많아요. 네, 참고 요 아이 적어놔 주시고요.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문제 한번 가볼까요? 나와라. 겹쳤네. 지우고 갈게요. 그림은 수박씨 멀리 뵙게 돼 잠깐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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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 저게 진짜 중요한 힌트거든요. 기록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래요. 이 기록이 160 이상인 학생 잠깐만요. 160이면 여기고요. 이거 이상이니까 이 뒤를 얘기해요. 얘네들의 학생의 전체의 30%래요. 자,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백분율이 나왔어요? 그렇죠? 상대도수에서 백분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 그랬지? 상대도수에다가 곱하기 100만 하면 돼. 다시 말하면 이 애기를 다시 쓰면 이 안에서의 상대도수의 총합. 총합? 그냥 합. 총합하니까 이거 다 총합인 것 같죠? 네. 여기 구간에서의 상대도수의 합 얼마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0.3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했을 때 30이 나오니까요. 그럼 되게 웃기는 게 이건 0이니까 간주하지 않아도 되고요. 얘가 하나가 보이죠? 얘가 누구냐면 0.12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찢어져 갖고 안 보여. 요 구간이. 얼마여야 될까? 그렇죠. 안 보이지만 얘 여기서 빼주셔야 돼. 그럼 얼마? 0.18이어야죠.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갔었어야 돼. 여기 가운데가 한 이 정도 되네요. 이렇게 이어진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기록이 160 이상 170 미만인 계급의 진짜 학생 수를 구해달래요. 나 이거 나왔는데 0.18인 거? 그럼 진짜 학생 수는 어떻게 구해요? 상대도수 0.18에다가 곱하기 전체 명수요. 얼마? 50이요. 얼마 나오세요 이거? 9 나오는데요. 정답은 1번이 되시겠네요. 자, 요런 아이예요. 야, 요거 봐라. 재미지죠. 아주 재미지죠. 이번에는 이제 정말로 우리의 주제랑 똑같습니다. 자료를 정말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자료를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자료가 몇 개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럴 때에 우리가 비교를 좀 잘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상대도수가 나올 때 제가 앞에서 조금 보여드린 내용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일명 저는 이거를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도수의 총합이 달라. 그러한 두 자료를 내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 요거 비교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두 가지만 우리가 한 번씩들 다시 적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에 도수 분포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도수로 만들어진 히스토그램. 그 도수로 만들어진 도수 분포 다각형,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나을까? 이게 지금 총합이 다른데, 두 개의 자료인데 상대 도수가 더 나을까? 그래, 맞아. 상대 도수가 더 나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게 분포표보다는 한눈에 보기가 편리하려면 상대 도수를 나타낸, 그러니까 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로 비교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렇죠? 이걸로 비교해라. 한눈에 보기가 훨씬 쉽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이게 다른 거 말고요. 다른 거 말고 이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도수의 총합이 한 1000명 되는 거야. 한 1500명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숫자들 도수 자체가 한 몇백 명씩 막 된단 말이죠, 계급에. 그러면 우리가 좀 보기가 좀 불편해.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상대 도수 아이를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 아예 이렇게 따로 가는 게 낫겠네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 비교하기에는 상대 도수 분포 그래프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도수의 총합 자체가 무진장 큰 이러한 자료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때에도 우리가 뭐요? 노란색으로 써야지. 상대 도수 분포 그래프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이 들어가실 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해석 같은 이런 상황들을 막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에 그냥 일반 도수분포표, 뭐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이런 애들보다는 상대 도수가 나와져 있는 분포표보다도 훨씬 더 보기 좋은 게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걸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싶었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게요. 나와라! 이런 아이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어느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100m 달리기 기록이래요. 그리고 상대 도수로 나타낸 그래프랍니다. 다음 중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요.
여학생 기록이 남학생 기록보다 대체로 빠르대요. 자, 보시면 남학생이 좀 앞쪽으로 쏠려 있고 여학생이 좀 뒤쪽으로 쏠려 있죠. 구해보지 않아도 아, 여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뒤로 쏠려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프로 보니까 한눈에 띡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기는 게 100m 달리기 기록이야. 여기가 초라고 뒤쪽으로 오면 올수록 느린 거죠. 여학생 기록이 남학생 기록보다 대체로 빠르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틀렸어요. 2번이요. 남학생의 기록 중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에이 선생님 이거 상대 도수인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에이 정비례 관계라니까. 그러니까 아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여기네요 여기. 내려가 볼래. 그럼 여기에서 여긴 거죠. 이거 이상 이거 미만. 얼만데? 14.5 이상 15.5 미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네, 계속 볼게요. 옳은 거 고르는 거죠? 네, 1, 2번 정답 다 안 돼요. 나랄! 계속 갑니다. 여학생이 총 만약에 50명일 때래요. 그러니까 나왔네요. 총 명수가. 17.5초. 어디 계셔? 아, 여기요. 네, 여기 17.5초가 여기 있고요. 이거 이상 18.5초 미만. 그러니까 아, 얘 얘기하는 거네. 이 아이의 진짜 도수래요. 그 계급의 도수. 얘의 상대 도수가 얼마인지 좀 보시죠. 얘 얼마일까요? 0.12죠. 이거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죠. 이거에 딱 가운데니까요. 그렇죠? 그럼 나 뭐 하면 돼? 0.12에다가 곱하기 50 하시면 그 계급의 도수가 나와요. 그죠? 얼마 나오세요? 6 나오는데요. 그 계급의 도수는 6이다. 어이구야. 정답이 몇 번? 3번이네요. 4번부터 확인 사살. 여학생 중에서 13.5초 미만의 기록. 지우고 갈래. 여학생 중에서요. 13.5라는 아이의 미만의 기록이요. 그럼 여기에 미만인 거니까 여기네요. 얘네요, 얘. 이 미만의 기록을 가진 학생은 전체 학생의 6%래요. 여기는 0.04잖아요. 곱하기 100만 해주세요. 얘가 아니라 4%가 나오셔야죠. 틀렸죠? 5번이요. 남학생인 수혁이의 기록이 16.5초래요. 16.5요? 그럼 이제 대충 여기잖아요. 여기가 16.5초야. 여기. 그럼 이 남학생으로라면서요. 그럼 남학생이면 이 노란색, 이 초록색 라인이거든요. 노란색 라인. 근데 얘 16.5초래. 수혁이는 남학생 중에서 비교적 잘 달려요? 비교적 뒤에 있는데요. 다 앞쪽에 쏠려 있고요. 그러니까 느린 편인 거죠. 그렇죠? 이거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계까지 싹 다 마무리를 했네요. 아, 일단 이번 강의에 여러분들이 적용 문제들 싹 다 다시 한번 좀 풀어봐 주시고요. 상대도수에 관해서도 개념 정리 싹 다 해놓으시고 외워주실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 앞에 도형의 기초부터 여기까지 한 번씩들 좀 다시 봅시다. 이게 중학교 1학년은 앞으로 고3 때까지의 단어, 용어, 기호, 체계 잡는 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들 보면서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서 한 번씩들 좀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완벽하게 되셔야지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3 때까지 그 도형 파트에서 이해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좋아요. 우리는 다음번 다른 강의에서 또 볼 수 있겠죠? 네, 저도 소원합니다. 다음번 다른 강의에서 왕따쌤은 다시 돌아올게요. I'll be back.